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정원 뉴스입니다. 오늘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되는데요. 투표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계현우 기자,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각 지역 사전 투표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을 측정한 후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2일차이자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체 투표율은 12.55%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8%, 부산 11.7%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20년 21대 총선의 경우 같은 시간 기준 투표율은 16.46%였고 2018년 지방선거는 12.1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부산시장과 일부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21곳에서 치러집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면,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담당 의료진은 오늘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고요.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는 불가능하고 무증상 격리자에 한해 선거 당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여야 모두 이번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으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어제 종로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서울의 정직한 미래에 투표해 주십사 첫 일정을 사전투표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과 확실히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정부와 원팀이 돼 민생을 더 든든하게 챙길 것이라면서 오 후보 내곡동 의혹엔 거짓말쟁이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오늘 첫 일정으로 광진구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일을 맞아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선 정부 잘못에 투표로 경고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분노한다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내곡동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의 투표율은 11.7%로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해 총선과 비교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인데요. 사전투표 마지막 날 여야 후보들은 대규모 지원 유세단과 함께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기혜 기자입니다.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 확산으로 부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제부터 2단계로 강화된 가운데 사전투표소에서도 체온 측정과 손소독 등 어느 때보다 방역 수칙 점검이 꼼꼼히 이뤄졌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 투표소 200여 곳에서 일제히 시작된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의 첫날 투표율은 8.63%, 유권자 25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21대 총선 부산의 첫날 사전투표율인 11.43%와 비교하면 저조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7.5%보다는 높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까지는 11.7%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명의 부산시장 여야 후보도 사전투표 첫째 날인 어제 일찌감치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자 주말을 맞아 여야 모두 지원 유세 총력전을 펼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산 유세 현장을 찾아 김영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 태영호 의원 등과 함께 합동 유세를 벌이며 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며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 지역 9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일 부활절과 다음 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원 기자. 자, 오늘도 500명대 벌써 나흘째죠? 네,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명이고요. 사망자는 하루 새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300명대와 400명대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계속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497명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154명, 경기가 143명으로 엇비슷합니다. 오늘도 부산에서는 61명의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어제부터 부산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졌습니다. 경남에서도 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의 확진자 비율이 이제는 6대 4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요즘 집단 감염은 특정 장소나 집단이 아닌 일상생활 곳곳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14명, 대전시 서구주점에서 35명, 그리고 부산 노래주점에서 지금까지 15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늘면은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지면은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해야겠죠. 의료진은 한정돼 있는데 치료와 백신 접종으로 업무가 분산되면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약 95만 3천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아직 1.84%밖에 안 됩니다. 2차 접종자도 2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되려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백신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백신 1차 접종 뒤 2주 있다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는 94%, 화이자 백신의 효과는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정부는 2분기 백신 계획을 수정해 최대한 빨리 더 많은 사람이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식목일이자 한식입니다. 또 4월 7일 수요일은 재보궐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동이 많은 시기인데요. 곳곳에 숨은 감염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 가벼운 증상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네, 한미일 세 나라 안보수장 회담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들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하면서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 필요성에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 안보수장들이 바이든 정부 출범 2달여 만에 처음으로 3자 회담을 열었습니다. 회의 직후 백악관은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고 한미일 3국이 조율된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기묘하다고 보고 핵 확산 방지 등과 한반도 내 억지력 강화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어 한국의 이산가족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진행 중인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선 이번 한미일 안보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견제하는 대북 정책의 원칙과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기본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백악관이 오는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와의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반도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를 하나의 영역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남다른 감회를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73번째를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지난 2월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열린 추념식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군경 최고 책임자가 정부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군경의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국가의 사죄를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가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2,100여 명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진실규명과 피해자 배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추가 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한 감회를 전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 후 행방불명된 오빠. 할머니는 그렇게 홀로 남아 끼니 걱정에 공부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도 못했다며 이제 반 가슴은 풀어졌다고 하십니다. 문 대통령은 4.3 트라우마 센터를 국립 트라우마 센터로 승격해 많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피의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한 뒤에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형사들에 둘러싸여 경찰서를 나옵니다.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25살 남성 김모 씨가 어제 저녁 8시간이 넘는 수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피해자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신 겁니까? 스토킹했다는 거 맞습니까? 어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됐던 김 씨는 오늘 오전 다시 소환돼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 또박또박 대답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씨를 상대로 처음으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 방식을 볼 때 면밀한 범죄 심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인 큰딸을 대상으로 꾸준히 스토킹을 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여러 번 찾았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아파트 CCTV에서 김 씨가 범행 당일 승강기를 타고 곧장 10층으로 올라간 사실도 확인한 만큼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후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현장 검증 여부와 방법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를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음 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아파트까지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LPG 충전소의 저장 탱크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이 거리를 두고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공장 유리창이 깨지고 폭발음은 주변 아파트에까지 들릴 만큼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폭발음은 아니고 이제 군대에서 대포 소리 나는 저희 건물도 흔들리고 옆에 전원주택 사신 분 건물도 흔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곧바로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인근 장례식장 이용객 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추가 폭발 우려로 거리를 두고 불을 끌 수밖에 없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던 상황. 불행할 당시 LPG 충전소 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여서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소가 되기 전에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폭발을 하는 그런 유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연소 중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LPG 충전소 관계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저스틴 비버가 소속된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을 인수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방탄소년단의 더 많은 활약은 물론이고 다른 국내 가수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미국 거물급 제작자 스쿠터 브라운의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합니다. 하이브는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840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블랙 아이드 피스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음반, 영화, TV쇼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지주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파트너십을 통해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국내 그룹뿐만 아니라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등 소속 가수들의 음반 제작, 매니지먼트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 기업은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긴밀한 협업으로 고도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고, 브라운 대표도 이번 파트너십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은 하이브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음악 산업 확장에 첫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더 많은 활약은 물론 다른 국내 가수들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10월 코스피 성장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음악 산업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선입니다. 3주째 주말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으로 비가 차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경북 북부, 제주도에 30에서 80mm고요. 전남 해안과 경상도 해안, 경북 남부 지역에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동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고 남해안에도 바람이 세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아침 기온과 별반 차이 없이 오늘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3,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